일단 미국하고 러시아는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전쟁을 현실적으로 그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 외교통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월달 가장 충격적인 외교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간의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게 각본대로 잘 짜여져서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험악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의 조롱은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해서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모든 관련국들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외교통상센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히 종전을 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이십니다.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 안보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진호 연구위원입니다. 경사연TV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진호 박사님께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굉장한 러시아통이십니다. 한마디로 동유럽, 러시아 이곳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조금 더 우리 두진호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진호 박사님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현재 한반도 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을 계시고, 또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라시아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본인의 그 러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통일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시작 전에 러시아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러시아에 5년 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셨고, 또 러시아 연방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셔서 총 5년 동안 러시아에서 계셨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러시아 지역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한러 관계, 그리고 북러 관계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냥 빨리 이제 우리 질문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문제는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아마 유럽까지 당사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각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큰 구조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한 편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만 있는 한 편, 물론 이제 북한도 한 편이 됐죠.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팀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제 대서양 동맹 이제 같이 연대하고 약간 손절을 하면서 침략국가 러시아하고 한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 조야의 노력들, 그 안에서도 사실 공화당과 그리고 백악관이 좀 나서서 굉장히 이 종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을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 최종적인 모습도 중요한데 어떤 종전 조건에서 대화에 나설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셈법들과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전쟁 종전을 위한 종전 조건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상호 간의 이익들이 첨예하게 지금 경쟁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토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를 하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현재 이르기까지 대략 한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점령을 하고 국내법에 의거해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비춰보면 그건 불법이죠. 그런 사항들인데 미국의 입장은 뭐 직접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전의 영토 국경선을 회복할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들은 사실은 현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시키고 그 상태에서 국경선을 획정하자는 의미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입니다. 당선인 시절에 플로리아 마르라고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에 따른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러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전쟁의 개전의 이유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서 중국 외에도 미국이 그러한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래서 정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일종의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해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뜻을 같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는 보지 못했던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2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에 미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있었던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고 파행이었습니다. 파격이 아니고 파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이후에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죠. 미국이 선거를 치른 지 오래됐고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은 사실 그간 꾸준히 러시아가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의 어떤 리더십 교체와 관련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의 현재 리더십은 작년 3월 말에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서 90일 단위로 계엄령을 연장하고 연장되는 계엄령 기간만큼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그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 불법적 정권이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정권과 어떠한 평화협정에도 서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미국이 받아서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 교체까지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토 문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마지막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 문제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세 가지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생각으로 뭉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서 얻고자 하는 어떤 이해관계,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정치인들은 또 공약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대선 캠페인 당시에 트럼프 당시 후보 그리고 공화당은 측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지금 뭐 24시간을 훨씬 넘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다양한 형태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을 위한 협상들이 미국의 중재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30일 임시 휴전안을 미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했고요. 이제 그것을 다시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동결로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협상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종전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동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정전이든 불완전한 정전이든 불가역적인 종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쟁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의 공약이었던 24시간의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에 3년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씨름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의 근간을 형성했던 미국의 역할에 충실했었죠. 당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최소 300조 가까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하면 이제 무기 지원,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공급을 했고, 그런 바탕하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더 이상 영토를 뺏기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정책 안에서 해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럼으로써 무제한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이 결국은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미국 국민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의 세수를 낭비시킬 수 없다. 미국의 이런 자원과 역량을 낭비시킬 수 없고, 그것을 미국을 위대하기 위한 역량과 자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이든 전 행정부하고는 상당한 부분에서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1기 때 나왔고요. 그 미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은 결국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좀 억제하고 그 부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쏟고 있는 힘을 좀 이제 아껴서 그 힘을 대중국 봉쇄에 더욱더 전환을 해서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상대적으로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년 당장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요. 또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 첫 단추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총성이 멎어야지. 그것이 형태가 어땠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으로서 이제 하나의 치적으로서 내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휴전이든 종전이든 어떤 식으로든 종전이 된다면 멈춘다면은 이제 남은 그 여력을 이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쪽으로 쏟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계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가지고 앞에 첫 번째 질문이랑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서 지금 협상에 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유럽도 지금 중요한 당사자고요. 그렇다면 이들 간의 평화 협상에서 아니면 종전 협상에서 아니면 휴전이든 간에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델들은 각각 뭐가 될까요? 어떻게 미국, 러시아 이렇게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는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전쟁을 동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는 러시아 영토로 넘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될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이 전쟁의 개전의 이유로 밝혔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다음에 중립국화, 나아가서 탈나치화로
끝나고요. 그것을 그냥 어떤 선언적인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투표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해서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종전 협상은 종전 협상이고 공세는 공세고 군사적 압박은 군사적 압박 두 개의 어떤 투트랙 작전을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물만난 물고기처럼 굉장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창출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당연히 현 상태에서 전선을 동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법적인 거고 국제법이 인정하지 않는 주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평화협상 그 자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했던 크림 자치공화국 그리고 세바스토폴 시를 포함해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빼앗은 영토 모든 곳에서 다 나가라. 우크라이나 국경선 밖으로 2014년 이전의 상태로 러시아군은 이제 철수하라.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주권 국가로서 획정된 영토를 회복하고 복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미 뭐 법을 떠난 전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가장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좀 이상적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가입 회원십을 확보해서 나토의 동맹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토 조약에 따라서 여하한 러시아의 이런 공격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나토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억제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또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입장을 본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선 상황이 대체로 우크라이나에 좀 유리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토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문제들 외에도 좀 테크니컬하게 이 전쟁이 정전이든 종전이든 하더라도 계속 분쟁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비록 나토에 가입시켜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속마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3차 대전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유럽연합의 주도국가, 유럽의 주도국가, 뭐 영국, 독일, 프랑스가 나서서 하는 주장들은 어차피 미국은 이제는 미국을 유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유럽을 유대하게 하니 미국 없는 동맹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러시아의 위협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이 안 된다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안 된다면 유럽 평화유지군이라도 보내서 어떤 최소한의 억제력을 유지해서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렇게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인데요. 사실은 유럽 평화유지군이라고는 써야 되지만 거기에 상당수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당연히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런 주도국가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유럽 평화유지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부 나토가 구성이 된 나토 평화유지군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또 있으니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화유지군 하면 이제 유엔이 파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유엔에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게 될 거고요. 한마디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뺀 나토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아마도 폴란드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완충지대로 놓기 위해서 한마디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 종결을 한다면 유럽 역시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것 같아요.
그 자원,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재원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이 유럽의 안보 문제에서 서서히 발을 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